아까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잠깐 그 언급하신 게 이제 부영양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사장님들 논에 이제 겨울에 봄 되었을 때 둑새풀 혹시 아십니까? 둑새풀. 독세 모르는 사람 모르죠. 다 아십니까? 예, 둑새풀 엄청 많은 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오전에 이제 필지를 돌아보니까, 이제 이끼류가 엄청 많이 끼어 있는 데 있습니다. 개구리밭도 그렇고. 그거는 핵심이 뭐냐면, 유기 대비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설 재배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유기물을 너무 많이 넣으신 거죠. 그러면 예, 볏짚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완숙 퇴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넣으시면 그 문제가 덜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는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시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뿌리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붉은색 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산소가 흡수되었고 아래쪽에 있는 철분하고 결합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붉은색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붉은색은 기능을 거의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와 반면에 여기 새로 나온 뿌리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뿌리. 요거 하얀색 뿌리는 양분 흡수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길고 산화철이 피막이 되어 있는 것이 양분 흡수를 잘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거의 그 개는 그냥 지탱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새뿌리가 많이 나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맑은 물을 대주시고 물을 걸러 대주시면 이게 흰 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어떤 농법이 있었냐면 쌀겨 농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쌀겨 농법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왜 없어졌느냐 하면, 이 쌀겨를 뿌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토양 속에 뿌리다 보면 이 쌀겨가 부숙이 됩니다. 부숙이 되면서 이제 미생물이 뭘 흡수를 하냐면 산소를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건 산소가 고갈이 돼 버립니다. 토양 속에. 그러면은 잡초 뿌리가 또는 잡초가 발화를 해서 자랄 내고 해도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소위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잡초 발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막을 쫙 형성하고 있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치더라도 땅 속으로 투과가 안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잡초 종자 자체가 빛을 받아야 발하는 소위 광발화성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발화성 종자인데 이게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발화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 방지 효과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잡초 방지는 우렁이가 하니까 큰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물을 간단하게 뗐다가 뺐다가 하시면 됩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냐면 5일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대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고 또 대고, 그러면 얘가 세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양 후 30일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없고, 중간 낙수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만 제대로 지켜주시면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돌겠다 하는 건 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필지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돌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1차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 논에 물이 잘 빠진다, 보통이다, 안 빠진다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그걸 꼭 인지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단 강의는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송았거든요. 예. 심었는데 중도가 될 때는 이제 끝났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5월 28일 정도 돼서는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성공하고 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성공하고 수확량은 그렇게 따지면은 한 얼마나 차이 날까요? 수량은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고 한데 그 지금 이제 이모작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거 재배하고 이모작 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하시면 오늘이 6월 13일 4일입니까? 지금 하셔도 제가 이 함량 사정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 해발 고도가 몇 메다입니까 거기가? 우리 마을에 여기는 그 해발 한 230. 230밖에 안 돼? 아까 노는 해발 고도가 몇 메다입니까? 30이 그 250, 60 같으면 문제 없습니다. 지금 하셔도 품종이 뭡니까? 그 세척모하고 예. 찰배하고 아. 우리 마을이 찰배하고 세척모하고 대공이나 요거는 거의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모를 조금 더 심으시면 돼. 그러니까 보통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본수 한 포기당 네. 한 포기당 보통 5개, 6개 심었지 않습니까? 이모작 하는 거는 7개, 8개 정도 심으십시오. 그래 심으시면 우리 거의 일모작입니다. 예? 일모작. 일모작이라도 늦게 심으시면 늦게 심으면 얘가 새끼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15개, 16개 확보해야 되니까. 조금 포기수를 그렇지. 좀 두껍게 많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관리하실 때 예, 저 지역에는 우리 양사장이 예, 너를 피해가지고 예, 우리 자신들도 모자라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네, 너를 피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농가를 다 갖다 주거든. 예, 예, 예. 그래서 뭐 심는 시기가 거의 뭐 길어야 5일 이상 차이가 안 돼요. 그 일률적으로 심어서 지역에다 교수님 말씀 차이가 밀리나. 예. 그러면 물관리를 안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하시는 게 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강제는 제가 참 관여하기가 뭐 하고 의논해가지고 아니, 그- 하면 된다. 말씀은 좋은데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 이제 빨리 심은 거 늦게 심은 게 좀 있고 분명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거는 포기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지금 하는 거는 한 7, 8개 정도 잡으시는 게 좋죠. 이보다 그러네. 그런데 오늘이 6월 14일이지 않습니까? 6월 14일이면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14일 날 예약한다고 보면 20일 날 이제 흙냄새 다 맞고 그러면 7월 2, 3일까지 새끼 치는 거는 한 5일까지 새끼 치는 거는 이삭이 다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를 심었다 가정하면 25일 되면은 10개. 그러면 6월 말까지 충분하네. 아니 올 말까지 심으면 아니 6월 말은 아니고 지금 6월 오늘 날짜로 기준한 겁니다. 6월 말에 심으실 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까지 모를 못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사님이 오늘 갖다 주면은 네. 우리가 보통 한 모짜리에 한 10일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모가 엄청 커요. 그러면 너무 커도 또 안 좋으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래기가 그것 때문에 모래기를 또 일찍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하면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30일모, 25일모를 심는데 25일모. 근데 이제 30일모를 심기를 하고 조금 늦으니까 35일모쯤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크다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지. 보통 뭐가 빨리 온단 말이죠. 우리 이사님 말씀은. 예? 그럼 이제 좀 빨리 온단 말이죠. 일찍 심는단 말이지. 일찍 심는 거예요? 일찍 심는다 이 말이죠. 일찍 심는 거는 본수를 적게 잡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부터 잠깐 말을 와보라면 뭐 심는 시기가 내가 보는 양사장이 갖다 주는 땅마다 전체적으로 뭐 학술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이제 지역의 실정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모작을 하면 쌀은 졸라 나온다.
해발이 높을수록 고랭지가 쌀이 나락이 좋고 막 도시락거든. 밥맛은 없어. 해발 400 이상 가면 밥맛 없다고. 그런데 미질이 보면 어찌 되냐면 1모닥하고 2모닥하고 수확 양도 차이가 나고 1모닥을 하는 게 양을 하는 맞거든. 그 시기가 심는 시기가 우리 지금 와서는 한 5월 20일이나 30일 사이 딱 맞아. 지금 와서 그것도 지금 뭐를 키라고 오더라고. 그나마 수확 양도 틀리고 나락 쌀이 미질이 좋아. 밥맛이 있어. 100개 심은 거는 그건 뭐 밥맛 없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올해는 그 신랑이 갖다 줬어요. 그 중간에 그 처음 분기 뭐냐면은 주청배부터 붙어. 중동이 제일 먼저 갖다 줬어. 그러면은 처음에 분 것들은 두 파스는 목판을 보통 집에서 하시면은 20kg 갖고 120판을 빼거든요. 그럼 올해 제가 115판을 뺐어요. 그러면 농협에 뭐는 몇 판 뺐냐면 90판을 빼. 그럼 저는 뒤에는 95판을 뺐어요. 근데 왜냐면 초판에는 제가 이제 경험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느는 게 초판에 쏘물게 빼면 안 돼. 그 90판을 빼버리면은 뭐가 미치버려요. 뜬단 말이죠. 가운데 거는 쏘니까 떠버려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논에 저희들이 한 올해는 작년에는 농업에는 4월 7일 되면 파종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때 4월 9일날 10일날 파종하다가 소독하다가 올해는 13일날인가 소독을 했어요. 한 4일 정도 넣쳤습니다. 옆구를 넣쳤어. 왜냐하면 하우스가 한 동 더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넣쳐버렸단 말이에요. 넣주면서 115판을 뺐어. 왜냐하면은 그게 집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뿌리 밝은 재를 쳤어. 이게 드물면은 목판이 많이 들어가요. 올해 많이 들어간 편이다. 아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많이 들어가는데 저한테 많이 줬잖아요 또. 근데 목판이 드물 나오래. 그래 옆으로 드물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신에 뭐가 실해. 뭘 싫냐? 예, 실한데 그냥 90판 빼서 주는 거하고 키가 커가지고 막 중국에 바빴는데 뭐지 뭐 그런 게 그렇게 맞아. 예, 아니 90판 해다 드리는 거하고 115판 빼서 드리는 거하고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뿌리 밝은 재를 쳤어.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190판 빼다 주다가 115판 빼다 주는 거하고 차이가 모를 씻다 보면 모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판 많이 들어가지 말라고. 올해는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많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일찍 심었다 소리라.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날씨가 좀 초반에 좀 작년보다는 좀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커. 많이 크죠. 키가 많이 크죠. 키가 많이 커서 예. 안수공을 안 들이기라 일죠. 그런데 제가 이 동네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모판 안 하고 싶어요. 볼면 됩니다. 죽습니다. 이거는 밤낮 좀 잠을 못 자요. 2달 동안 매 서서 잘못하면 타버리지. 잘못하면 떠버리지. 막 미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그 자동을 맞춰놔도 안 돼. 해 넘어갈 때 해 아침에 딱 하면은 문을 확 다 늘어나고 또 배치 들어오고 해야 되고. 앉아서 이야기야. 예, 저는 이게 앉아나 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주침대를 안 아낍니다. 안 하고 일반 농가들은 중동이 같은 경우는 오만 아끼바리를 많이 하니까 일반 농가들 많으니까 정말 농업에 다 죽기라 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35,000장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만 장 이하로 맞춰야 되겠다. 한 4파스만 할 수 있도록. 지금 5파스 하려고 하니까 뭐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없어요. 그 하루에 판 한가 배달해 주는데 400원을 줍니다. 한 판에. 예. 그 두는 거는 또 제가 걷어야 돼요. 그 두는 거는 너무 못 줘. 왜냐면 뭐 반 걷다 오고 반 걷다 안 걷다 오고 막 이래버리거든요. 그러고 또 가보면은 또 너무 논을 또 봐야 되고 제가 또 가서 배달할 때는 못 보지만은 거둘 때 다니면서 뭐를 어찌 심었는지 보고 또 보면은 이거 일반 물박음 약을 쳤니 안 쳤니 다 알거든 저는요. 다른데 체크 다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보면 다 알아요. 그 물박음이가 일반 물박음이 썼냐 안 썼냐 다 압니다.
이제 그런 것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점검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슬슬 댕기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사진 찍고 하는데 그래서 목판을 이 동네만 볼 것 같으면 딱 맞춰서 5월 초에 파종해갖고 딱 해서 딱 갖다 주면 딱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 한 200농가가 돼요. 그거 나온 사람 다 어찌 못 맞춰주는 기라. 우리 동네만 그래서 요걸 시기를 맞춰서 딱딱 해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해주는 거는 작년에 제일 먼저 신당에 왔어요. 그래서 갖다 주면 이틀만 다시 오고요. 막.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중간에 갖다 줬습니다. 중간에 갖다 줬어요. 작년에는 지금 고준 씨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촌에는 이제 심리가 막 뭐를 심으면 막 뭐가 어울리면 막 이게 좋거든. 예. 막 공간이 좀 덜 생기고. 예. 그 더 무슨 종기인데 그 말하자면 옛날에 농사 지으면 무슨 농사를 지으면 예. 주인 보는 데는 막 도시무치하고 소문이 농사 지으면 주인 안 보는 데는 덩굴이 심는 기라 막 예. 자리가 비고. 거기서 잘 돼? 그래 그기 예. 말하자면 알아 타락을 하마. 예. 막 그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걸 갖다 악기 바라락 하는 거 하면 예. 그만 저 나라 타락에는 뭐 전부 다 쌀이다.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도 와서 은근슬쩍하마. 예. 고마 촌의 심리가 그래서 그런데 올해 뭐가 내가 볼 때는 뭐는 좀 딸리 심어보기 딸리는데 작년에는 소물기 해가지고 못 파는 예. 막 나와도 올해는 모지를 정도로 그런 기라 고기질을 딱 맞아 아쉬운 게 있어야 농가인데 좋은 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목판을 위에 걸 몇 판씩 더 줘라. 더 그래. 드문 상태인데 더 더 줘라. 100회 한 5개씩 더 줘라. 그렇게 해서 해갖고 해하면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신 교육 내용이 그래요. 이거 우리가 그냥 기계 뭐 우리가 파종하는 대로 갖다 드려서 그냥 막 90판에 1씩 빼면 15개, 17개씩 시켜요. 10개, 뭐. 10개가 17개씩 1씩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이렇게 선물도 돼. 그러면 우리가 파종을 해보면은 종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이 향기 들어가는데 90판을 빼면은 많이 빼야 돼요. 사람 심리가 예. 그러면 네. 한 115번 빼면은 좀 이제 한 비요. 비요. 그거는 처음에는 모르고 그 아저씨가 오셨었겠는가? 아, 그 고물장사 하시던 분. 예, 그분이 오셔갖고 처음에 공모를 하는데 그냥 내 딴에는 120판 뺀다고 열심히 딱 뺐거든. 그러면 한 90판 뺀다고. 이 사람 막 이거 못 써 이러면은 더 드물게 해. 그 가는 거 드물게 해서 120판 뺐어요. 뽕기는 헐린해. 그래갖고 그날 한 거 다 엎었어요. 몸 갖다 줘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 나중에 오판을 이래 던지면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이마실도 비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 덜궁기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쪽으로 딱 놓으면 던지면 밀려가지고 반 비어. 드문 게 아닌데 어렸어요. 우리가 한창 지대를 안 갔어요. 우리가 근데 아저씨 모남하고 저가가라 갈 때는 그거는 던지도 괜찮아. 고등학생 때는 딱 어울려가지고 그런데 뭐. 양사장 하나 건의를 예. 할게. 그래 이제 내 생각인데 예. 옳은지는 안 옳은지는 모르는데 예. 적어도 해말이 우리 안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400, 500 되는 데는 좀 유식을 해야 되고 찬물과 있을 때. 예. 저 이물 앞에서 요 그래 우리 동네 뒤에하고 앞에하고 예. 어딘데 교수님한테 그걸 말씀드리는데 나랑 나는 게 요 안에는 이물 앞에는 150평 기준 해가지고 10가마이가 나. 예. 그 장수장 갖다 주는데 예. 이 뒷뜰에는 200평 해도 10가마이가 안 나. 예. 그 참무신데 중국 같은데 아무리 좋아봐야 나는 말겠지. 사람 이지는 이쪽에만 못해. 다른 거는 저 우리 행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작물은 고랭지가 밤낮 온도 차이가 나는데 채소나 이제 가채류 같은 경우는 고랭지가 좋은데 쌀은 고랭지 쌀이 절대 안 좋아. 맞습니다. 기지가 밤낮이 없다는 거 그렇게 저 촌에 저 중동 물로 올라가면 소판 좀 쏘물라야 돼서. 이제 그런데요.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쪽으로는 더 몰라야 돼.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니보면은 전국주 다니거든요. 경남에서는 우리 안이가 지금 쌀 장관이 하시는 분들이 생산량이 제일 많이 내립니다.
지금 그 산천 이쪽으로 오구 쪽으로 가보면 그건 모래땅이거든요. 그쪽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200평당 8가마, 9가마밖에 못 빼요. 근데 우리는 평균이 11가마 나옵니다. 200평에 11가마에 나와요. 440kg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매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계산서 딱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농토가 잘 가까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예, 그런데 저 아니 뭐를 받아놓고 한 10일이나 있다가 심어야 되지. 바로 심는데 그 갖다 주면 일주일도 안 가요. 싸고 채버려. 바로 심으면 경기해요. 그런데 물만 제패할 때고 올해는 아니라 키가 자꾸 그 키가 안 수국을 안 형이 되겠어. 물 빼는 것도 저 이문모파는 가도 때 키가 크는데. 저 야물고 항상 야물고 나갔었는데 우리 동네 가져온 거는 아까 저 사람 우리 울고리 준다 하거든 웃자란 걸 그런 식으로 좀 더물어 놓은 게 웃자랐어. 그런 것도 있죠. 웃자라 놓은 게네 웃자라 놓은 게 이제 여기 이제 그래 이제 저 하우스 안에 커다가 말하자면 모판에 노지에 갖다 놓으면 양생만 되면 심어야 되거든. 일찍 안 수국을 안 돼. 그게 안 심으면 뭐가 나중에 좀 이따 며칠 지나면 잘라야 돼 이파리가. 자,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힘으로 그랬는데 저희 하우스에서 15일 넘어가 버리면은 일이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 길이 요 정도 한 번 멀쭉 했을 때는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갈 때 이제 저 초판에는 가들이 또 만나면 뭐도 그냥 몰래지고. 예예. 하는데 그 그런 게는 뭘 아무도 안 잡는지라. 뭐가 짜냐? 우리 동네는 세탑해봐라. 이형 들어봐. 마우차 제라타 안 수고 넣어가지고 그게 세거는데 우리 거는 커서 안 수고 수가 없는 기라. 우리 동네는 아저씨가 큰 게는 따라 큰 게라. 그런 게 내가 보기에는 뭐가 이래. 사람들은 다 차가 있고 안 수고 기라. 그래 교수님 우리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이게 지금 가서 보면은 오포기를 하면 3포기랑 4포기를 해서 시험을 넣어놓고 보면은 이래 6, 7개 시험을 넣어놓고 가서 보면은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해놓은 지금 가서 내려가다 보면 아시면 이게 새파래요. 그래. 시커멓고 새파래. 그러면 가면 저는 와저래듯이 나는 있죠. 뭐가 완전히 좋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나도 내년에는 뭐까지 술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시기별. 자, 이제 종합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더 이제 제가 360도가 아니고 한 3600도 지금 계속 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부 너무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 원리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 함량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쌀 하면은 가장 밥맛이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천. 예, 여기 함양에 계시면서도 경기도 이천을 덜미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가도 경기 2,000미 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쩌다가 자, 잠깐만요. 그 어쩌다가 그랬댔습니까? 그것은 이제 과거에 임금님께 진상한 그러니까 경복궁이 가까우니까 그 평야 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약간 북쪽에 갈수록 밥맛이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등수갈 때 그러니까 이삭이 패고 알맹이가 찰 때 요때 온도가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도, 1.2, 3도 요 정도 돼야 되는데 평야지 같은 거 특히 뭐 남쪽에 평야지는 이게 나락이 익을 때 온도가 밤에 우리 열대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온도가 높아 버리니까 얘가 밤에도 숨을 쉬는데 그냥 살며시 쉬면 되는데 후덕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광합성에서 아까 이 광합성 설명드렸죠. 잎에서 햇빛을 받고 땅에서 흡수한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해서 이제 당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광합성인데 그러면 광합성인 게 밤에 거의 소비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차랑차랑해야 되는데 투명해야 되는데 희끄무리한 버석한 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보면은 밥맛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밥맛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아까 공기 중에 78%가 질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은 질소로 많이 주면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소 비례를 줄여라. 아까 제가 오전에 돌면서 유박을 여쭤보니까 200평 한마지기당 5포. 지금 너무 더우니까 지금 조금 논에 밭에 일을 좀 줄이시라고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저희들은 안에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그것만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포 정도는 문제가 없고 6포까지 해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끼류들이 많이 발생한 논은 이미 양분이 많은데 토양 검사를 안 하고 더 많이 그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끼가 많이 발생한 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에 토양 검증을 해보고 얼마큼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토양 검증 나는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좀 어른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내년에 유박을 4포만 하십시오. 줄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병입니다. 병인데 지금 가을 되면은 여기 잎에 보시면 깨씨 종자 있지 않습니까? 처럼 여기 생기는 것들, 소위 그걸 정식 명칭은 깨씨 무늬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락에 별로 없습니까? 여기는? 이거 제가 유인물 날라드렸죠. 자, 그러면 유인물 보시고 하시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양분이 특히 미량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철이라든지 망간 이런 애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우리가 전기가려고 과거에 할 때는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뒤집었는데 지금 로타리만 거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요 애들이 내려간 걸, 물 따라 내려간 것이 거의 전기층 밑에 있습니다. 요걸 한 번만 5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얘가 부작용이 좀 없어요. 안 그러면은 미네랄을 추가로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돈도 들고 뭐 귀찮으니까 그거는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기 트랙터도 좋고 하니까 전기가리 하려다 하시면 전기를 채우셔가지고 밑에 한 15cm까지 크게 뒤집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가시 무늬병 발생도 적고 여러 가지 아까 이끼류 발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발생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뭐 나는 그게 귀찮다 하시면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 미량원소 들어간 것들 그걸 추가로 뿌리셔도 되고 그것은 뭐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선택의 몫입니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까 이 박사님하고 우리 또 다른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 전체적으로 쭉 돌 겁니다. 돌면서 드론 촬영도 하고 뭐 할 테니까. 그래서 논에서 제가 뭐 사인해 주세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을 대표님하고 그 감독님들하고 이장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제가 교육 또는 질의응답 한 것들을 전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되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 세계로 중계가 다 됩니다. 혹시 자녀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모친들께서는 하셔도 됩니다. 다 보십니다. 네, 그래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